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저 어제 안마를 하는데 뒷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허리띠로 표시해놨다고. 그 근방이 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강연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전에도 마지막 날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야,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 너무 잘 듣더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저한테 당신 잘해서 그래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마지막 날은 애들이 다 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야. 예, 집에 갈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죠? 예, 가볍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까지 올라오기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고비도 넘겼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오늘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문제와 또 근심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내려놓고 가시고 이제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을 넣어 가시고 또 소망을 넣어 가시고 또 성공을 넣어 가십시오.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험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제가 한 13년 전에 공부 방법론을 들고 강연을 전국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은 사실 한 2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15분 정도면은 설명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왜 2시간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냐면 강연료가 시간당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5분 하면은 얼마 못 받잖아요. 그래서 2시간씩 하고 강연료를 꼬박꼬박 받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치고 싶죠? 예, 어떤 시험이든지 아마 잘 치고 싶을 거예요. 그죠? 학교 시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또 시험도 치고 공무원으로 가시려면 공무원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객관식을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객관식을. 제가 오늘은 객관식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주관식이나 논술에 대해서는 2차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만 오고 다음에는 안 오시면 안 돼요. 다음 것까지 들으셔야 이제 완결이 되는 겁니다. 1차 시험을 이렇게 1차가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치를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에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도 틀린 것을 외우려고 해요. 이제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어제 여러분들 배운 게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오늘 새로 들으면 어제 건 어디로 갑니까? 일로 나가요, 그죠? 네, 이쪽으로 나가요.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데,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외우려고 공부를 하면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그 행동은 이제 자기 한계를 잘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제 한 14년 전에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방법론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도 그 공부 방법을 써먹었고 그 뒤에도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요령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애들이 너무 어려서 요령부터 배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객관식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기본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과서나 기본서를 열심히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서나 기본서를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1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에 들어가도 뇌에서 그런 특징들이나 굴곡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금방 그 지식들이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나 교과서를 읽습니다. 안 적으시네요. 예, 아마 다음에 이야기 다시 해달라고 할 겁니다. 예, 그 교과서를 이렇게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집을 풉니다. 그죠? 문제집을 풀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은 처음에는 평면적으로 들어왔던 지식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입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머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제 문제를 왜 푸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하면 그 출제위원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문제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오답도 나올 수 있고 또 복수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격이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을 따라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모의고사나 문제집 속에서 웬만한 시험 문제는 거기서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렇게 한번 딱 읽었습니다. 기본서나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은 많이 틀립니다. 이때는 많이 틀려야 돼요. 이때는 많이 맞추거나 또 요령 끝에서 잘 맞추거나 해서 그 점수를 많이 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딱 쳐보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이 안 되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걸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내가 더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봐요. 왜? 기분이 좋거든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어려운 거는 잘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딱 풀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또 아예 모르는 것들이 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될지 알아요. 문제를 한번 딱 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교과서나 기본서로 가져와서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표시를 하나씩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개수가 많겠죠. 한 7, 80%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놓쳤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칩니다. 다시. 그러면 이 문제를 치면서 전에는 7, 80%를 틀렸어요. 두 번째를 칠 때는 100% 맞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내가 맞추지 못했던 것을 교과서나 기본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서 이것은 내가 2번 틀린 거, 이것은 내가 1번 틀린 거. 그렇게 표시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또 문제집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교과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또 애매해서 틀리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집이 이만큼 쌓입니다. 이만큼 쌓입니다. 그건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한 달쯤에는 계속 이것만 가지고 풀으셔야 돼요. 새 문제를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오지선다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내가 1, 2, 3, 4, 5 5개 다 헷갈린다. 그거는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죠? 예. 근데 대부분 5개가 다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그 다섯 개 중에 1번, 2번은 정확하게 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교과서를 한 번 정도만 보면은. 그러면 결국 몇 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 두세 개의 보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는 답을 3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답이 5번이에요. 그러면은 1번, 2번은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1번, 2번은. 그러면은 그 보기에 있는 1번, 2번은 그냥 사인펜으로 지워버리세요. 사인펜으로 지워버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3, 4, 5번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왜? 1, 2번은 죽어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한 1년 공부를 안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쳐도 절대 안 틀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정확하게 맞춘 걸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 시간 낭비예요. 1, 2번은 딱 지우고 3, 4, 5번을 놓고 다시 시험을 치는 겁니다. 3, 4, 5번을 놓고. 그 정답은 3번인데 나는 5번을 마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교과서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다시 문제를 풀어요. 3, 4, 5번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4번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4번은. 그러면 보기가 2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가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게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생각보다. 짧게 걸립니다. 기본서 하나 그냥 다 보고 문제 그냥 정식으로 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짧게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보기 5개 중에 거의 하나만 남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또 개 중에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2개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 2개가 남을 때는 시험 치러 들어가기 5분 전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포스터에 딱 붙여가지고 막판에 보면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4년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보면요. 객관식 문제를 보면 이게 맞을까 아닐까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시험 문제집을 딱 받아서 막 째려보잖아요. 그죠? 째려보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답이 꿈틀꿈틀거리고 튀어나와요.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실제로 아지랭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어요. 답이.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사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본서와 문제집을 왔다 갔다 그리고 문제집을 계속 내가 정확하게 맞춘 것들은 그냥 사인펜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틀리고 애매한 것들을 놓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 시험을 딱 칠 때 답이 3번이면요 4번, 5번까지 안 읽어요. 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4번, 5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고 시험을 치면은 나중에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실제로 그 보기에 있는 답들이요 꿈틀거려요. 제가 지금 또 되나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또 그런 게 되나 싶어서 그냥 학생들 이렇게 수능 치고 나면은 왜 신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딱 보면은 답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걸 한 14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14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가면 이제 어떤 데는 제가 보던 기본서나 교과서를 이렇게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나 또 국가고시, 사법시험 이런 것들 강연을 많이 했죠. 그 기본서를 딱 놓고 이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탁자 위에 제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가져가서 다 제가 줄친 것 따라 줄치고 있어요. 예, 제가 줄친 거 그대로 그냥 줄치고 있어요. 그대로 줄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줄을 치느냐?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치느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줄을 치느냐? 누가 줄을 치겠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치더라고요. 서울연고대 가서 그렇게 강연을 할 때 제 교과서가 없어진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제 교과서를 통째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 경우가 많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질문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꼭 이렇게 뭐 학교를 특정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왜?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시험에 앞서서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 앞에 다 힘들고 두렵고 뭐가 나올지 또 내가 잘못해서 틀리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출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시험을 잘 칠까? 그 고민을 항상 합니다. 항상 밥 먹을 때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하고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잘 알죠? 놀 때도 막 시험 문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시험 치고 나면은 모든 게 그걸로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합격해야 될지 그런 것을 잘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내가 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항상 이렇게 책이 없어진다든지 물론 다 돌려줍니다. 책이 없어진다든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저께부터 오셔서 오늘 이 아침까지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또 우리 사무총장님 강연을 들으실 건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저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 삶을 놓고 또 내 장래를 놓고 깊이 고민한 사람들은요 답을 벌써 얻었습니다. 답을 벌써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답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강연을 정확하게 들으신 분은 답이 꿈틀거립니까? 안 꿈틀거립니까? 꿈틀거립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제가 1년 목표를 딱 잡았는데요. 1월 달에. 이번에는 책을 좀 권수를 정해놓고 읽자.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몇 권을 정했겠습니까? 1년 동안 읽을 책으로 300권을 정했습니다. 300권을 정했어요. 그럼 지금 몇 권쯤 봐야 됩니까? 이제 거의 5월 달이니까 그죠? 반이 다 돼 가잖아요. 6월 달이면. 그러면 한 150권은 봐야 되는데 그죠? 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150권까지는 못 봤는데 1년 되면은 300권은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쪽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400페이지, 500페이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재미있어 합니다. 재미있어 하고 그냥 아무 책이나 봅니다. 한 분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이렇게 보고 재미있는 분야 보고 또 신문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책들 보고 누가 권해주는 책들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책을 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독특한 마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책을 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철학이든 또 문학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심지어 수학이든 수학자들도 책을 내거든요. 수학책 말고 수학 철학책 비슷한 책을 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야기가 다양하고 다른 것 같은데 쭉 보면은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설립자이신 박욱순 목사님 이렇게 강연도 제가 자주 듣지요. 저도 이제 강남교회 이렇게 장로로 있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에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제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내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노트를 해놨어요. 거의 다 들을 때마다 다 이렇게 노트를 해놓고,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제가 이제 밑줄을 친 것들은 꼭 이렇게 독서 노트에다가 옮깁니다. 옮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책을 쭉 보는데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를 올리면서 지내가는데, 쭉 올라가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어느 책이든지. 야, 이건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데, 꿈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나 우리 삶에 대해서나 많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이쪽 책을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불현듯 제 머릿속에 이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때 노트를 해놓은, 목사님 말씀 노트를 해놓은 그 노트를 펼쳐봤어요. 한 10년 동안의 노트를. 그 노트를 펼쳐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한 권에서 한마디 할까 말까 한 이야기를 이 책에는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낯걸러 책 가지고 있죠? 예. 그 책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어내신 책이 아닙니다. 소설처럼 지어내신 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70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경험한 것들, 또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들, 그런 것들이 읽기 쉬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이죠. 제가 이걸 발견할 때는 이쪽을 계속 파고드니까 결국에는 만나는 점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달리하고 이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시는 이 마인드 강연이, 나는 그냥 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또 장래에 향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또 근심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길과 방법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연을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 지금 또 이제 물론 책을 이렇게 많이 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 IYF에 오셔서 마인드 강연을 들으시는 그 내용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가 있죠. 모를 때가 많죠. 왜? 여러분들은 이쪽도 별로 파고든 적이 없고, 그죠? 예, 이쪽도 별로 파고든 적이 없어서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을. 저도 역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꼭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못 들었어도.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시험을 칠 때 제가 충분히 답을 풀 수가 있어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볼 때 제가 어렵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예, 답을 맞추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죠? 언제 어렵습니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럴 때 어렵지, 답을 알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저께 올라오시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집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내가 충분히 그걸 풀 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마음이 딱 가져지면 내려갈 때 두렵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재밌습니다. 그죠? 내가 올라올 때 친구한테 차비가 없어서 10,000원을 빌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중에 집에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붙여서 100만 원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갈 때 그 10,000원 빌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비록 10,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000원 때문에 자존심 상할 것도 생각을 하고, 친구한테 미안한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서 어려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수중에 1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올라올 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수중에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00원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그 길과 방법을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났던 어려움과 문제들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족이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 가정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가정이 서로 갈등하는, 또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실패하는 어려움을 다 같이 당하는 겁니다. 누구는 안 당하고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헤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저 문턱을 넘어가서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하면은 저 문턱을 넘어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몰고 간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저 문턱 넘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우르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턱이지만 저 문턱을 넘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면 저 문턱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하면은 저 문턱을 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삶도 이렇게 변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이제 위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래 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짧게 원래 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저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려갈 때, 강연을 하고 내려갈 때 자괴감이 들 때 많은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라서 오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은 좀 착하게 생겼죠, 그래도. 예,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예, 그래도 잘 보면 조금 착하게 생겼습니다. 조금 착하게 생겼고, 조금 풍채도 있으니까 후덕하게도 보이잖아요, 그죠? 예. 조금 선하게도 이렇게 보여요. 열심히 살 것 같이 보이고.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왔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누구나 다 비슷한 것처럼 저도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별 특징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가정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한 13년 전에 제가 미리 공부 방법을 알았다면 그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겠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학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그때부터 딴짓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는 데에만 눈이 이렇게 가서 항상 이렇게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놀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가 놀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여름에 가보시겠지만 해운대만큼 놀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내내 제가 놀았습니다. 그 중국의 작가 위화 씨라고 있는데요. 그 작가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라고 있습니다. 허삼관 매혈기.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농부들이나 평민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뭘 파냐면 피를 팝니다. 피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와요.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와서 결혼 자금으로 대기도 하고 또 아픈 가족들 병관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고3 때부터 피를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놀잖아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별로 놀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논다고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처음에는 적당히 책을 산다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다 쓰고 나도 모자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부산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걸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녹십자가 있었습니다. 녹십자. 피를 취급하는 데가 적십자도 있는데 녹십자도 있습니다. 적십자는 가서 피를 주면 뭘 줍니까? 그때 당시 빵을 줬습니다. 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빵은 필요가 없다. 빵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딱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저와 이제 저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디를 갔냐면 부산 시내에 있는 녹십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피를 빼면은 돈을 줍니다. 피를 빼면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매주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막 마약을 한 사람처럼 항상 여기에 맞았거든요, 여기에. 여기가 빨갛고 주사 바늘 자국이 항상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냐? 없어질만 하면 가니까.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안에는 다시 못 갑니다. 그 피를 다시 빼면은 빈혈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기간이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그랬어요. 서로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은 네가 가고 내일은 내가 가고 하면서 서로 피를 팔면서 그 돈을 받아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녹십자가 피 사는지 몰랐죠? 학생들 피도 사더라고요. 학생들 피도. 그때는 고마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거기서 피를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 신분을 속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돌아다녀서 다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여튼 우리나라에 피가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막 그것만 연구를 했어요. 또 학교를 가면은 별로 제가 멋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당시 이제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이렇게 해야 됐어요. 두 발이 자유였다가 갑자기 스포츠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멋은 없지만 저는 머리를 짧게 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상이 진짜 못 났거든요. 그 머리 짧게 깎는 사람도 두상이 좀 예뻐야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두상이 보기 싫으면 머리까지 짧으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 이제 두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애들 두상을 봐도 그래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머리를 짧게 깎거나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니까 머리를 잘라버리네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담배 피고 지금은 이제 담배 피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애들만 이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자습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가면은 학교 앞에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사갔습니다. 팩으로 돼 있는, 병으로 돼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팩으로 돼 있는 소주를 이렇게 사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 자습하기 전에 그것을 마시고 야간 자습 한 4시간 하는 동안 푹 자고 10시 돼서 나와서 밤에 다시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반항심만 막 키워지는 거예요. 반항심만. 집에도 내가 반항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반항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서 저와 몇몇 친구들이 뭘 계획을 했냐면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이 학교를 없애버리자라는 모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 학교, 해운대 고등학교였는데요. 해운대 고등학교를 이 한국에서 없애버리자. 그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이제 우리가 한 10명이 주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 임원들도 가담을 시켰습니다. 학생 임원들도 가담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모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그냥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했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다 분담을 했습니다. 다 분담을 해서 누구는 야간 자습이 시작될 때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서 전기를 다 끄고 또 누구는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들이 나올 수 없도록 문을 봉쇄를 하고 그다음 몇 명은 1층, 2층, 3층, 4층 양쪽을 맡아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는 그 계획을 이렇게 짰습니다. 디데이가 됐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그 모의를 실행을 했어요. 실제로 야간 자습 종이 딱 치자 그냥 야간 자습 안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도 재미없으니까 아마 그 짓을 한 것 같아요. 몇 명이 이렇게 기계실로 내려가서 불을 끄고 또 선생님들 이렇게 막고 근데 막을 필요 없더라고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무서워서 안 나오셔서 사실 막을 필요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고 이제 몇 명들은 나눠가지고 1, 2, 3, 4층 양쪽에서 그냥 하나씩 다 때려 부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실행을 하기 전에 거의 전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친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자. 누가 주동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말자 했는데 눈 감고 손 들으라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아는 사람. 했던 사람은 손 절대 안 듭니다. 했던 사람은 손을 안 드는데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으라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10명이 잡혀갔습니다. 10명이 교련 선생님한테 이렇게 잡혀가서 이제 교련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다 퇴학이야.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던지. 어차피 나는 학교에 적응도 안 되고 학교에 나오기도 싫었는데 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뭐 학교에서 관두라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 좋아. 퇴학하면 되지 뭐. 나와서 검정고시 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이제 스타가 있었습니다. 군에 스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 손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퇴학은 안 받고 무기정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3 동안 무기정학을 받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도 못 치는 거죠. 그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좀 달리 보이죠. 이제 조금 달리 보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딱 살았을 때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엉망일 줄 몰랐어요. 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저를 삐뚤게 할 만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뭐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든지
뭐 결손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반항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만 제가 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착실하게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쭉 갔을 텐데 저는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면서 길을 저는 다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내가 나중에 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그렇게 내가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 이왕 달려가는 거 그냥 주저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이쪽으로라도 달려가 보자. 이쪽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하면서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제 옆에 짝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태가 나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 나오는 거는 우리 사이에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내가 왜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어딜 갈 건데 그러니까 영등포를 간대요. 영등포에 왜 가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 이제 거기서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나도 올라갈게.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짜야 되니까 또 제가 또 놀든지 뭘 하든지 계획은 잘 짭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짰는데 다른 계획은 다 짜졌는데 제가 이제 친구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내가 영등포 올라갈게. 거기서 만나자. 저는 그러면 영등포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디 간다는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우리가 사는 해운대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영등포를. 그래서 영등포 올라가면 그 친구를 웬만하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근데 집에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제 옆에는 그래도 착실한 친구들 그룹도 있었어요. 착실한 친구들 그룹도 있고 비행 청소년 그룹도 있었고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돈을 빌릴 때는 이쪽은 돈이 없어요. 이쪽은 돈이 없고 자기 쓸 것도 없어요. 이쪽에는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이쪽에다가 제가 이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영등포로 올라갈 건데 돈이 필요하다 친구들아.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 해운대 역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운대에 있는 학교들은 해운대 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해운대 여고, 해운대 고등학교, 해운대 여상 이렇게 쭉 갈래길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몇몇 친구들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제 그냥 말 그대로 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친구.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저한테 두꺼운 봉투를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와서 문태가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 친구만 유일하게 차에서 딱 내리더니 예쁘게 접은 편지 봉투를 제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두꺼우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돈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부산역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돈은 하나도 없고요. 그 안에 문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편지만 들어가 있는 게 한 서너 장 이렇게 두껍게 접어가지고 예쁜 편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태가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신경질이 났든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저는 계획 다 잡고 이제 그것만 받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부산역에 가는데 편지만 딱 들어있으니까 제 계획에 다 이렇게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 며칠 연기해서 그 사이에 돈을 얻어가지고 영등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영등포에서 친구를. 그죠? 강남에서 여러분들 친구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서초동에서 만나자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저는 영등포 올라가면 제 친구 이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규현인데 여기서 누구한테 백규현을 물어보면 알 줄 알았어요. 아, 그 친구 여기서 일한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뭐 호퍼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호퍼가 한두 개입니까? 영등포에
영등포 역 앞에만 해도 수두룩한데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 찾다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놀아도 이제 같이 있어야 재미있게 노는데,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제가 이제 혼자 극장을 갔습니다. 낮에 극장을 가서 그때 당시에 나이트메어 4인가 그 영화를 봤어요. 이제 공포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예, 보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씨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다. 굉장히 순진하죠, 그죠?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반항심이 있으니까 자꾸 어긋난 길로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영등포에서 도저히 그 나이트메어를 보고 나서는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혼자서 여관방에서 자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표를 끊어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고등학교 3년을 딱 지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제가 늦었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퇴학을 안 받았으니까 졸업식은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아버지 졸업식입니다 하니까 나 이번에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안 오시는 건 좋은데 왜 안 오시는지가 궁금해서 왜 안 오십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오셨거든요. 계속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야 우리 문태희가 앞으로 뭐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집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중학교 때는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 모습을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뭐 개근상이라도 정근상이라도 이렇게 받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뭐 무기정학 받고 가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받을 상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이 없어서 비참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지낸지를 아시니까 나 너 졸업식에 오늘은 가기 싫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뒤로 딱 돌아 앉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이제 뉘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을 딱 마치면서 내가 무슨 성적을 잘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잘하는 겁니다. 제 등급은 10등급은 아닙니다. 10등급은 이쪽 학교에 아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10등급 가기. 그래서 10등급은 그 친구들이 차지하고 저는 이제 그 바로 위에 9등급에 있었습니다. 자, 9등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생활기록부도 줬느냐?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뭐 준법성, 협동성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나다가 있는데 선생님들 웬만하면 가를 다 주십니다. 얘하고 원수가 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가를 줘요. 근데 저는 준법성에 다가 되더라고요. 다가. 제일 안 좋은 성적입니다. 제일 안 좋은 성적. 준법성에 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딜 가서 나 공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고 또 내가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제 뒤늦게나마 철이 들어서 이제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도 하고 싶고 내가 못했던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친구들처럼 대학도 가고 싶고 친구들처럼 원하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갖춰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적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었고 집에
돈도 하나도 없어서 늘 가난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때 당시에 저보다 비참했던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곳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그때가 90년도인가 그랬는데, 그곳에서 저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출발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제 인생을 살아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9등급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기회도 없는데, 올릴 기회도 없는데, 그죠? 9등급을 가지고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중법성에 다를 받은 사람이, 다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 태도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를 받았던 사람이 뭘로 내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전에도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공부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못 듣겠고, 선생님들 지도도 내가 안 듣고 싶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그 길로 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9등급에서 그래 좋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목적을 이루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등급, 7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어요. 제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덜 자고 나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외에는 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 가지고 시작할 게 없으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시작하지?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시작하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외딴섬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저곳이 이제 육지예요. 저곳이 육지고 제가 저 육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뭐냐면 제가 결코 건너갈 수 없는 흉흉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9등급인 제 인생에서, 무기정학인 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헤엄쳐 갈 수도 없어요.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가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가고 싶었어요. 저기 가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저는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저쪽을 보면서 가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곳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 답이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목사님 마인드 강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이 외딴섬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외딴섬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비참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이 외딴 세계에 여러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곳에 다 가고 싶을 거예요.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열심히 내가 뛴다고 해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뛰는 연습을 한다고 저쪽까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거리인데 못 건너가지요. 못 건너가요. 여기서 열심히 내가 체력을 길러서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안 돼요. 내 체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일찌감치 저 세계를 접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저 세계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펼쳐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세계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저 세계로 건너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갈까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자, 제 몸은 여기서 저까지 못 갑니다. 그죠? 무엇은 갈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은 갈 수 있어요. 예. 저는 못 가는데, 헤엄쳐서 못 가는데, 마음은 여기서 저쪽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마음을 저쪽으로 탁 던져보면은, 그 스파이더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파이더맨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펼쳐가지고 거미줄 쫙 펼치죠. 그죠? 예. 마음을 저쪽으로 탁 던지면은, 마음의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줄을 타고. 나는 줄도 잘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심장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심장 뛸 때 뭘 공급합니까? 예, 전기와 연결시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심장이 어떻습니까? 전기 작동으로 움직여요. 몸속에서. 그런데 자동입니다. 누군가가 만지고 누군가가 조작하고 누군가가 배터리 공급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몸만 정상이라면 심장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요, 저쪽에다 탁 던져보면은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에서 내가 막 힘겹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당겨줘요. 저쪽에서 당겨줘요. 그러면 저는 올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자, 9등급에서 무슨 사법시험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시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9등급에서 저는 사법시험을 쳤습니다. 네, 9등급에서 쳤습니다. 어떻게 쳤느냐? 여기서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저쪽으로 보낸 겁니다. 제 마음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저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 방법 잘 몰랐는데 마음을 던져놓으니까 공부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 야, 나는 천재구나. 내가 이때까지 그걸 몰랐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쪽에다 제 마음을 던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보이고 어떻게 내 삶을 절제해야 될지 내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지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저곳에다가 제 마음을 던지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씩 던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던졌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다. 여기서는 도저히 공부 못해요. 그래서 저곳에다가 마음을 던져버렸습니다. 예. 공부를 해서 성공한 제 모습을 그려놓고 저곳에다가 제 마음을 던져버렸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가 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 돈 다 쓰고 나면 다시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날 때도 제가 마음을 부유한 저쪽에다가 던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쪽에다 마음을 던졌습니다. 저쪽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 제 모습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또 사람들이 다 겪는 게 다르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형편들과 그 세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그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 연초마다 그죠? 내가 잠을 좀 적게 자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예. 그거 해도 별 볼 일 없고 안 해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예.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잠만 줄 뿐입니다. 잠만. 예. 잠만 줄고 공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 전에 열심히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그 모양이니까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보내는 연습.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지 그쪽으로 뭐 책을 파고들어서 들어가 보든 훌륭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파고 들어가 보든 그 세계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요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 책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부하십시오. 좀 더 잠을 줄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책을 제목을 보면은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다 읽으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생각하는 습관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하는 습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고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그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보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내라는 거. 마음을 보내면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초대에 이렇게 제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요즘도 한 번씩. 근데 그것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보는 사람은 계속 저를 찾아옵니다. 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냥 막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는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는 뭔가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사고지.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야. 그냥 생각 속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그냥 안 하고 1년, 2년, 10년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봐서, 그죠? 한번 해봐서 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계속 써먹을 텐데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그죠? 저쪽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가 헤쳐나갈 길이 있어요. 또 제가 헤쳐나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위에 올랐으면은 발전이 더 이상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올라갈 때 제 한계 안에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가 한 게 뭐냐면 저를 벗어버렸어요. 왜? 벗어야지.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9등급 제가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렇게 안 하죠. 행동 발달 사항에 다 돼 있는 거 보여주려고 제가 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죠. 안 좋은 거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추한 과거나 내 더러운 과거나 나 비참했던 과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와이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야, 너는 할 수 없어 이야기 듣죠? 내일 되면 또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야, 너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듣죠? 그죠? 하루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혼을 내고 그 다음 날에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혼을 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의 이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꿈이고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꺼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저는 9등급인 제 인생을 보고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빨리 배웠죠.
빨리 배웠죠. 공부 잘했으면 그거 늦게 배웠을 텐데, 늦게 철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좋아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공부 안 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과거가. 예, 왜? 나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능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니까 내 능력 안에서 제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세계를 빨리 배웠어요. 먼저 배웠어요. 마음을 먼저 보내는 세계, 마음을 던지는 세계를 먼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그죠? 자기를 이기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래서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계 안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 9등급 인생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아니라 저길 보면서, 예, 저길 보면서 새로운 내 모습을 그리면서, 저는 그림 이야기를 꼭 하는데 오늘은 못하지만, 예, 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왜? 여기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버리고 새로운 제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예, 새로운 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그리는 거예요. 예,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게 사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 모습도 그리고, 제가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도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도 그리는 거예요. 저쪽에다. 그 그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마음을 여기서 어떻게 던집니까? 어떻게 던집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계 안에서 그리면 거기서 거기에요. 9등급이나 여러분들이나 같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9등급하고 2등급하고요 같습니다. 2등급이요 그 2등급 안에서 1등급 안에서 할 걸 찾으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제 정확하게 저는 9등급이라서 버리기가 좋았습니다, 저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1등급이나 2등급이 일단 버리기 힘들 거예요.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 한계에서 늘 머무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했다가 조금 못했다가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겁니다. 저는 버리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가려면은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했던 거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9등급이라서 버리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저기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저기 올라가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1등급이 됐거든. 그죠? 예. 변호사 생활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1등급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올라가서 몇 년 동안을 정체되어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래 저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내가 1등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제가 다시 제 마음을 거슬려서 이까지 왔습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지. 내가 원래 9등급에다가 행동발달사항 다에다가 무기정학에다가 폭행만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 그 모습으로 저기서도 제가 다시 내려오게 돼요. 제 것을 다 벗어놓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는 새로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이걸 찢어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입혀도요, 뭔가가 어색합니다. 뭔가가 안 맞습니다. 뭔가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계속 그리니까
내 인생 1등급이 됐다고 해서 그 위에 그려본들 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곳에 올라갔지만 원래 제 모습은 여긴 거예요. 예. 원래 제 모습은 9등급이고 무기정학이고 못된 짓만 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제 1등급 인생도 버리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거 원래 내 거 아니거든요. 원래 내 모습은 이 모습인데 내가 저까지 갔던 게 내가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갔던 건데 막상 1등급에 올라가니까 마음의 세계를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그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만 머릿속에 계속 생각만 하고 있지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비록 제 몸은 저기 있지만 제가 저걸 누리고 있지만 제 마음이 여기서 이까지 딱 오니까 저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화지를 착 찢어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니까 또다시 한번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저기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저기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저쪽으로 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기 좋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9등급 인생이라서 버리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제가 1등급, 2등급 했으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9등급을 하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참 귀한 이 마음의 세계를 제가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적용을 해서 마치 제가 이렇게 공부방문을 이야기를 하면 제 교과서를 가져갔던 학생들처럼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이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다가 말까? 또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영어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1등급, 2등급, 3등급 가지고 이거 좋은 거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9등급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원망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저곳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마음에 그렸던 도화지를 다 찢어버리고 그곳에다가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내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걸 찢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을 그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 모습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1차 워크숍을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친구들은 그 답을 벌써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답이 없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으십시오.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그죠?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제가 몇십억을 줘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냐? 깊이 사고해봤던 사람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수십억을 주고 경매를 통해서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주식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성공을 하게 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마음의 세계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 9등급의 인생에서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저쪽에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형편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웠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그리십시오. 여러분들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리고요 달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배우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차 워크숍 때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